검찰에 뛰어간 것 자체가 핸드폰 초기화시키고 너무너무 찌질하고 구질구질하죠. 무단 결석은 들어봤어도 무단 출석은 우리 처음이에요. 우리 송영길 선생, 송영길 전 대표가 그 검찰 간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우리 정치에 대한 그 진단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사건인데 송영길 선생 검찰 갈 때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분이 그 영장 실질 심사 때 자기가 직접 거기 간 거를 보여주면서 판사한테 나는 구속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증거인멸 도주 위험 없다. 난 이렇게 당당하게 검찰에 직접 갔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일부러 이랬다는 해석도 있는데 저는 뭐 그건 별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게 판사가 바보도 아니고 지금 수사 시작도 안 했는데 검찰 문 앞에 무단 결석은 있어도 이렇게 무단 출석하는 사람은 또 처음이에요. 뭐 무단 출석해서 그 입국 컷을 당한 거죠. 입국 컷. 그러니까 클럽에 가면 왜 이쁘게 하고 온 남녀만 들여보내고 좀 후줄근한 사람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저는 예전에 많이는 아니고 당해봤습니다. 그 관광 가서 클럽 구경 가겠다고 갔더니 입구에 서 있는 기도 아저씨가 당신 들어오고 당신은 못 들어오고 저는 그걸 이렇게 봤을 때 기분이 굉장히 나빴는데 이 송영길 씨가 이번에 검찰에서 당한 게 바로 그 입국 컷입니다. 입국 컷. 못 들어오게 한 거죠. 아니 못 들어오게 한 게 검찰 잘못이 아니라 지가 무단 출석을 했으니까. 근데 무단 출석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 정치를 위해서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조선일보는 이렇게 뽑았어요. 소영웅주의다. 근데 그럴까요? 저는 소영웅주의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들었어요. 이분이 가서 김영철 부장이랑 면담하고 싶다라면서 폰 하는 거 그게 방송에 다 나왔죠? 목소리까지. 전화라도 하겠다. 내 직원이 부장님 전화 안 받으세요. 라고 해서 5분 만에 이제 청사 밖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쇼를 한 건데 보면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다음날 바로 제출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취재를 해본 결과 휴대전화는 몽땅 다 초기화돼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당하게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거 다 뻥이었던 거죠. 이게 무슨 진정한 휴자 협조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핸드폰을 뭐 초기화해서 낼 수도 있죠. 낼 수도 있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권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놓고 자기가 당당하게 다 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난 이분들이 좀 멘탈이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날 뭘 느꼈냐면 이분이 가서 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누구 부장 만나러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느낌이 이 소영웅주의라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그 떠밀려서 왔다는 느낌? 그 쫓기는 느낌. 말을 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쫓기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주변에 이제 지지자들이 너 지금쯤 가서 빨리 사진 찍고 와야 돼. 뭐 이런 얘기를 등 떠밀려서 한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지지자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굉장히 초조해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분이 지금 굉장히 쫓기는데 이런 느낌. 근데 그건 이제 뭐 제 개인적인 느낌이니까 여러분들은 다르게 느끼실 수 있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그 느낀 것에 이제 분석한 기사들이 오늘 나왔는데 오늘 이 칼럼이 참 재밌어요. 이 여의도의 해석은 이 사람이 이해창 코스프레를 한 거다 이런 그 해석이 있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차떼기 때 이해창 총재가 그 당시에 검찰 문을 들어서는 장면이 방송에 많이 됐죠. 그리고 내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제스처로 이해창 코스프레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는 부당한 수사에 대한 항의 표시처럼도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불기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해창 코스프레 플러스 책임지는 제스처 이런 여러 가지 검찰 수사의 부당함 이런 걸 보이려고 했겠지만 지금 되게 웃긴 건 뭐냐. 다르다. 이해창 총재는 당시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자 내가 대선 자금 모금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내가 처벌받겠다라고 하고 정말 심각하게 검찰에 들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소환 통보도 없었는데 출두했다. 왜냐하면 굉장히 심각할 때고 막 잡혀가고 있을 때니까. 검찰은 참고인으로 조사했고 피의자 입건도 안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중앙일보 칼럼의 내용은 이거예요. 이미 그때는 큰 줄기의 수사가 마무리됐을 때다. 대기업들이 불법 대선 자금 제공한 거 시인했고 증거도 나왔고 개입한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었고
근데 지금 민주당 돈본토 이 사건은 수사 시작 시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송 전 대표는 이해창 선생처럼 참고인 그게 아니고 자기가 이미 피의자 신분인데 뭘 빨리 오냐 이거죠. 이미 피의자 신분인데 나 대신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마라. 웃기고 있네. 다 괴롭혀야죠. 다른 사람도 피의자고 본인도 피의자인데 뭘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웃기는 거죠. 그리고 본인도 피해자면서 무슨 수사 일정을 자기 맘대로 하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특권의식이다. 이 칼럼에서 이거 보세요. 주위 사람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주기 바란다라는 이 멘트는 앞으로 개그 프로에서 계속 좋은 소재가 될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말고 나를 괴롭혀라는 자기가 피의자가 아닐 때 하는 얘기죠. 자기도 피의자고 옆에 사람들도 다 피해자인데 피의자인데 검찰이 다 수사할 건데 가만히 있으면 지가 뭔데 다른 피의자는 수사하지 말고 피의자 중에 한 사람인 나만 수사해. 뭐 이거 너무 웃기잖아요. 이 칼럼이 굉장히 날카롭게 그 얘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웃기다. 한마디로 웃기다 진짜. 그런데 이 칼럼의 좀 묵직한 얘기는 이 다음에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에 이해창 전 총재를 피의자 입건도 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한 그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문제 어떻게 처리했냐.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기억나시죠? 그 이광재 씨인가요? 그 생수 안희정 이광재 그 생수회사를 통해서 돈을 불법 정치자금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다. 이해창 전 총재도 마찬가지죠. 차떼기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다. 근데 국민들은 다 알아요. 이 정도 규모로 정치자금을 걷었으면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창 총재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모를 리가 없다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압니다. 그 밑에 사람들이 다 자기 선에서 꼬리를 잘랐기 때문이죠. 이광재, 안희정이 그 뒤에도 정치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그때 자기들이 꼬리로 잘렸기 때문이잖아요. 이해창 총재 역시 이 당시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칼럼의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을 측근이 돈을 받았지만 자신이 생물회사 이 측근들 비리가 많이 드러났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기 때문에 조사도 안 했다. 대통령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긍했다. 대부분. 무슨 헌법에 무슨 면책특권 이런 게 아니라 현직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뻔하지만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긍했다. 왜냐하면 국가적인 굉장한 낭비잖아요. 당시에 현직 대통령을 수사를 한다는 것. 근데 현직 대통령에게 이런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1야당 총재도 직접적인 그 증거가 없는 이상 본격 수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해창 총재는 피의자 입건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검찰의 어떤 그 정치적인 고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해창 총재가 직접적인 증거도 없었고 이런 굉장히 큰 정치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근데 송영길 씨가 지금 그걸 패러디하면서 그 이해창 코스프레를 한 거는 너무 웃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저는 이 칼럼에 대부분 동의하는데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칼럼의 얘기도 맞지만 더 큰 거는 뭐냐면 송영길 씨가 왜 검찰에 갔을까요?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자기가 정말 억울하다면 검찰에 먼저 뛰어갈 게 아니라 녹취록에 자기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강래군가요?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영길이 형이 이미 많이 처리했더라. 우리는 모르는데 영길이 형이 어디선가 돈을 구해와서 이미 봉투를 많이 돌렸더라. 라고 강래구라는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누구죠? 그 윤관석, 이성만 그 두 사람의 녹취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민들이 녹취록을 다 들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그 억울하면 민주당에 의총을 열어서 그 강래구라는 사람 데리고 가서 무릎 맞대고 의원들한테 소명을 해야죠. 얘가 정신이 나간 미친놈이거나 나를 음해한 거다. 내가 봉투를 어디선가 돈을 구해서 봉투를 돌렸다는 얘기를 얘가 한 것에 대해서 내 앞에서 얘기해봐라 강내부 이래야죠.
야, 강래부, 너 그때 무슨 얘기한 거야, 녹취록에서. 자기가 억울하면. 그러면 지금 그 안에서 지금 강래부란 사람이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아, 내가 그때 그냥 거짓말한 거다. 그럼 강래부란 사람은 다시는 민주당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아야죠. 거짓말한 거면. 사실이면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 의총 안에서 이미 다 됩니다. 어지간히 다 소명이 됩니다. 근데 송영길 선생은 지금 자기가 정말 억울하면 그렇게 하면 될 일을 이성만 의원, 윤관석 의원 불러다가 당신들이 이 안에서 돈봉투 돌렸다는 얘기는 뭐냐? 라고 그 안에서 얘기하면 될 거를. 그리고 그걸 공개하면 되잖아요. 거기서 삼자 대면한 결과를 국회의원들 앞에서 삼자 대면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강래부라는 사람이 헛소리한 거고 윤관석, 이성만이 헛소리한 게 녹취록에 깔렸다면 그 세 사람을 완전히 그냥 뭐 고발해버리고 정계 은퇴시켜버리면 되는 거지 자기가 왜 검찰에 갑니까? 지금 굉장히 이상한 일을 한 거죠. 이거를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블랙 코미디처럼 느껴지는 것.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개그 코미디에서 개그 프로에서 소재로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구조가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창이랑 같고 틀리고의 문제도 있지만 자기가 이렇게 막 가서 등 떠밀려서 막 영호인 척하는 그 얘기에 국민들이 웃기다라고 반응하는 것은 억울하면 먼저 소명할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면 자기가 먼저 강내부 윤관석 이성만 데려다가 삼자 대면 하면 되는 거를 검찰에 뛰어간 것 자체가 핸드폰 초기화시키고 너무너무 찌질하고 구질구질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근데 우리 정치에서 이런 쇼를 국민들 눈에 뻔히 보이는 쇼를 한다는 게 저 정치 세력이 얼마나 세상을 못 읽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기들이 국민들 머리 위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 저질 코미디입니다. 이것은. 그렇죠?